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순서는 이제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와 같고요. 혁신학교 안내, 그다음에 교육과정 안내, 학부모 연수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사 일정 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2015학년도에 혁신학교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올해 이제 9년째 혁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인데요.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자기관리 역량에서부터 공동체 역량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스스로 진로를 찾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적인 삶, 서로 협력하며 자신과 사회의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삶,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지속적인 삶, 이런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움 중인 수업이 이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들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실의 구조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귿자형으로 배치를 하고 수업 내용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자율학습 동아리로 산책이라고 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일과 후에 수업 연구 나눔 활동을 수석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눔 활동하고 있는 동행이라고 하는 연구 동아리도 있습니다. 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학습 공동체도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날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2학기 때 일어나는 더불어숲 일정들을 보고 계십니다. 혁신학교 축이 배움 중인 수업이 하나의 축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의 축은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한 민주적 자치 공동체 구현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치력을 향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입학식에서부터 졸업식, 축제 등을 학생회가 기획하고 주관하고 실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서 조직보다는 서로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구현하고자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랑 다르게 가장 큰 점은 정원이 학급당 최대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0에서 최대 많은 학급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배움 중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취지에 맞는 교육 활동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안내입니다. 보시는 표는 올해 23학년도 전학년 교육과에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학기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배워야 되는 교과들의 내용과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이수를 해야 되는 시간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85, 68 이런 숫자들은 해당 학생이 해당 학기에 들어야 되는 총 이수 시간수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시면 2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은 6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68은 2학기 때 68시간의 국어 수업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68시간이라고 한다면 2학기가 보통 한 학기가 17주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17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눠보시면 숫자가 4가 나오거든요. 주당 4시간의 수업을 듣는구나. 역사 같은 경우는 50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3이 나오죠. 주당 3시간의 수업을 듣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어떤 수업을 얼마나 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편제표는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중3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는
자녀가 지나가려고 하는 고등학교로 가보셔서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이 우리 아이에게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아이하고 함께 또 그 진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주시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이제 올해 1학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내년 신입생부터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는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이제 나머지 2학년, 3학년과 같이 평가가 있는 일반 학기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주당 시간은 33시간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 중에 일반 이제 교과 수업은 25시간을 운영을 하게 되고 자유학기에 해당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총 8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주제 선택 활동 3시간, 예술 체육 활동 3시간, 동아리 활동 2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별 월화수목금에 해당하는 시간표들을 아래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주제 선택에서부터 목요일 동아리 활동까지 표에 있는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있는 이제 과목 수업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적지 않았고요. 과목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이제 세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Q&A 형태로 이제 모아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학년 자유학년제 그리고 자유학기제는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서술형 형태로 생활교육부에 기재가 되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고교 입시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본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3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유형은 크게 전기학교와 후기학교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전기학교는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 목적고, 그다음 특성화고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후기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그다음에 일반계고, 우리가 흔히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 학교들입니다. 이런 학교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권력은 전기 학교 목록 중에서 한 개 학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후기 학교 중에서 한 개 학교를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먼저 선택한 학교가 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후순위에 있는 학교들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9월, 지금 오늘 인사드리는 날이 9월 7일인데요. 특수 목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학교들부터 벌써 시작이 되어 있고 이 앞부분에 있는 특수 목적고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일정들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요강들을 살펴보시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성화고에서부터 교육감 전형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산출 마감일이 11월 30일입니다. 저희가 11월 중순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이제 아이들 집필평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내신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12월 초순에서 중순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발표라든가 예비 소집 일정들은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녀가 지원하려고 하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요강들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이제 천안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감 전형이라고 하는 학교들인데요. 아래 그 표를 보시면 13개의 학교의 교육감 전형 학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리 구분되어 있고 남녀 공학 여부 나와 있고요. 총 학급수, 그다음 학급당 인원수, 그다음에 아이가 입학하게 될 때 한 학년이 총 몇 명에 해당할지 정원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천안 교육감 전형 해당 학교의 총 정원은 4,901명입니다. 각 시기별로 고등학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에 대한 목록들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성화고하고 천안교육감 전형에서 천안 해당 지역 학교들은 저희가 붉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교과 성적이 이제 160점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교과와 체육예술 교과를 이제 구분을 해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편성을 하게 되고, 비교과 점수가 40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결,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기본 점수, 그다음에 가산점 이런 항목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총 200점 만점에 이제 합산되는 점수를 이제 뽑습니다. 이것이 내신은 아니고요. 요 200점을 가지고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쭉 석차를 매깁니다. 그러면 그 석차에 맞는 퍼센트, 석차 백분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석차 백분율을 가지고 다시 내신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내신이 가장 높은 아이는 200점에 가장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되고, 가장 이제 석차 백분율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는 5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50% 해당하는 경우들은 이제 점수가 125점에 해당하는 점수값을 이제 갖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뭐 출결에서부터 가산점 등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결만 말씀드리게 되면 미인정 결석, 무단 결석을 하지 않게 되면 점수는 깎이지 않아서 이제 총 14점 전체 점수를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 하루씩 미인정 결석 일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1점씩 감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미인정 결석은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제 학교를 결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요 지각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이 3회가 되게 되면 이제 결석 1회로 해서 역시 1점씩 점수가 감점이 되겠습니다. 가산점 내용들은 항목들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년간 총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2점을 이제 만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5시간, 그 다음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1년에 10시간의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을 저희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 결석을 하지 않았다면 3개년간 25시간의 이제 봉사활동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봉사활동 점수는 이제 만점이 이제 되겠네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러한 상을 받은 아이들에 해당되는 가산점이 이제 부여가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지원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년간 15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면은 이제 전원 만점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들은 또 1학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이제 봉사활동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 같은 경우는 8시간까지 인정이 되고, 학교에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사교시 수업을 했다 그러면 요 4시간을 공제한 4시간, 나머지 4시간만 봉사활동 인정이 됩니다. 보통 뭐 6교시, 7교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6교시 수업을 하는 날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만 인정이 되겠고, 7교시가 있는 경우는 1시간만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확인서가 학교로 오기 때문에 별도로 학생들은 확인서를 별도로 종이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1365라든가 두볼, VMS 이런 사이트들에 가입이 잘 되어 있으면 봉사활동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학부모 연수 내용들은 한 번씩 내용들을 자료집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및 이제 학생 생활지도 안내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8월 23일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이거는 이제 교권만 강화하려고 한 목적은 아니고요. 나머지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나머지 일반적인 아이들에 대한 그런 학습권 보호 강화도 또 하나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한 번씩 내용 봐주시고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중에 저희 해당 담당 선생님께서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매년 해오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된 이제 학부모 교육입니다. 내용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감염증 걸린 친구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저희 학교는 많이 그래도 적은 편인데 아직까지도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용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출석 인정 및 현장 체험 학습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경조사로 인한 출석 같은 경우는 현장 체험 학습과 별개로 출석 인정됩니다. 네, 보게 되면 여기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뭐 친척분들이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경우들은 뭐 5일에서 1일까지 이렇게 기간들이 나와 있고, 예, 담임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다음에 나중에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은 이제 체험학습인데요. 작년까지 34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이제 15일 이내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및 이제 사정상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도 체험학습을 인정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내년 내용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가정학습은 인정은 안 되고요. 예, 특별히 뭐 감염병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체험학습으로만 15일이 인정이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변화 있는 내용까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험학습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런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작성해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반드시 체험학습 전날까지는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일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는 이제 다녀오신 이후에 아이편에 제출을 부탁드리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관련된 내용들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부록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걸어온 길입니다. 61년도 3월 2일 개교에서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간략한 이제 양력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성함이라든가 담당 업무들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일과 운영표들 나와 있습니다. 6교시 하는 날, 그 다음에 7교시 하는 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학급 수업 받는 교실 배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이제 3학년 5반까지 해당 학급 교실들을 확인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학사 일정 변동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올 겨울에 성면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본관동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천정을 다 드러내야 되는 공사를 들어갑니다. 기간이 약 2개월 하고도 한 반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달 계약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일정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조금 짧았는데요. 반면에 겨울방학은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2일 날 종업식 및 졸업제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20일 날이 축제였고 원래 19일 날 현장 체험학습이었는데 요걸 이틀을 당겨서 10월 17일 화요일에 현장 체험학습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요 내용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또 문의가 있으신 부분은 또 학교에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과정 설명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